처음 배우는 겁니다.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하지 않고 도시공간구조 처음 배우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저 공간이 토지거든, 토지. 그럼 인천이라는 도시의 토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디가 주거지이고, 어디가 상업지이고, 어디가 공업지인가? 그게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그럼 탄핵도시라는 게 있는데, 이 탄핵도시는 소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다.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탄핵도시와 다핵도시, 인천이나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자,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도시 공간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딱 세 가지만 나옵니다.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시몬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라는 게 나오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나와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이론하고 여기 도시공간구조이론하고 시험의 출제 비중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분량은 도시공간구조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대이론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더 많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도시공간구조를 하나씩 보면 동시몬이론이 있는데, 먼저요. 이 동시몬이론이 최초의 도시공간구조, 최초의. 그 동시몬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이론하고 앞에 동시몬이론을 두 개를 결합해서 좀 더 발전시킨 이론이 이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도시공간구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불러요. 동시몬이론의 동하고, 선형이론의 선하고, 다핵심 이론하고 다하고, 이게 동선다 이렇게 해요. 제가 동선다라고 쓰는 이유는 시험에서 이렇게 내니까 그래요. 봐봐요. 동시몬이론을 수정한 게 선형이론이고, 이 두 개를 결합한 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면 선형이론은 뭔 말인지 아직 모르지만 선형이론은 다핵심 이론을 수정한 것이다. 뭡니까? X입니까? 다시요. 동시몬 이론이 있는데 이 동시몬 이론이 최초의 도시공간구조 이론. 그 동시몬 이론을 수정 발전시킨 게 선형 이론. 그럼 두 개를 선형 이론과 동시몬 이론을 결합한 게 다핵심 이론.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발전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다핵심 이론은 동시몬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하여 발전시킨 이론이다. OX. O. 반대로 선형 이론은 다핵심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OX. X. 의미 아셨죠? 됐어 이제. 자, 뭔 말인지 모른다 좀. 안타까워 죽겠어. 올림픽 정신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은 아시안게임 했으니까 곧 올림픽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간다면 이렇게. 자, 동선다.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지대이론에서 여러분이 눈빛이 안 좋아서 빨리 못한 거야. 내가. 여러분 눈빛 지대이론 할 때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갈 것 같아서 천천히 한 겁니다. 자, 동시몬이론 가볼게요. 어제서의 동시몬이론이 이제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니까 그래요. 최초라는 거요. 버제스는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시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네, 요 단핵도시인데 1920년대 시카고시는 지금은 시카고에서 연락 왔나 보네. 지금은 시카고시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근데 1920년대는 시카고시도 작은 도시였어요. 단핵도시였다고. 핵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버제스의 이제 같은 동료들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우리 시카고시의 도시공간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연구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다. 실증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실증적, 실제 증명이 보였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는 소리야. 중심 업무지역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중심 업무지역 밖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막 혼재돼요. 여기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중심 업무지역에서 좀 빠져나와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막 혼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전이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이지대. 요 전이지대인데 요 전이지대하고 똑같은 말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전이지대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미국 거잖아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야. 전이지대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점이지대.
점이지대라는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천이지대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럼 시험은 전이지대, 점이지대, 천이지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가 있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버짓스가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근자 지대가 있고 이렇게 5개의 동심원 형태로 도시 공간 구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심원 이론은 왜 동심원이라고 붙였냐면 시카고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가 버질스가 고민하다가 티넨이 말했던 고립국 이론에서 말했던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생각난 거야. 아까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가볍게 이제 그렇게 한번 보고 왔단 말이에요. 정확히 배운 게 아니라. 이거 볼래요? 티넨의 농업입지론.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지대설이 아니라 입지론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고립국 이론은 어떤 평지에서 농사지면 동심원 형태를 짓고 있다. 요걸 버제스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티넨이 말했던 고립국 이론하고 동심원 이론하고 비슷한 형태로 시카고시 도시 공간 구조가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다가 좋아 그러면 티넨이 말했던 이 고립국 이론 말했던 동심원 이론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입니까? 농업입지론입니까? 농업입지론이야. 이 농업입지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다가 이용한 거라고. 이용. 의미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동심원이라고 붙인 거라고. 그 동심원이라고 붙이고 이제 시험은 주로 뭘 내냐면 요 3번 잘 내요. 3번. 3번은 시카고시 도시공간 구조가 5개의 구조로 됐는데 그 순서를 한번 잘 물어본다고. 순서. 중심 업무지역, 전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제가 앞머리 따서 외우라고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 따면 중전 저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전 저고통 외우셔야 돼요. 그럼 왜 외우셔야 되냐면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가면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중심 업무지역에 가깝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순서를 암기하면 빨리 맞춰낼 수 있으니까 순서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다시 놓친 사람 3명 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가면 그런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의 중심지에 가깝게 있나 멀리 있냐를 물어본다. 그럼 순서를 암기하고 있으면 빨리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전 저고통 이렇게.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은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마만 넣은 거야. 마마. 중전 마마. 중전 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주상께서 저의 침소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발칙한 것. 충전은 아니 주상은 내 침소도 오지 않는다. 충전도 동병상련이구나. 이렇게. 자, 중전 저것도 이런 말 하면 또 곤란해요. 뭐 여성을 피하는 건 아니죠 이거. 그리고 여성을 피하겠다 했었고 막 그러니까 겁나. 그러니까 여성을 피한다. 아랫선생님 중전마마 이름 바꿔야 돼요. 상감마마 제가 또 전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자 됐어요. 요거 순서 암기할 거. 그 다음에 뭐 전이지대가 뭐냐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물어볼게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건물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습니까? 건물이 숨을 쉬나요? 나는 이거 수업하면서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어느 학원이든 간에 건물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살아있다고 그래. 건물의 호흡기관이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호흡기관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그러면 건물에 뭘 해야 돼? 공부 오래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상해진다고? 아니 건물이 살아있다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건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생명체는 여기 사람하고 뭐 동물하고 이게 생명체지 어떻게 건물이 살아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이해되는데 이 제부 대답 잘해요. 도시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도시의 호흡기관이 어디 있어요? 도시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생명체가 아닌데 그 대답 잘하라니까 아까. 도시는 생명체가 아니고 어떻게 도시가 숨을 쉬어. 근데 도시는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거라고. 그걸 도시 생태학적 이렇게 한다고. 도시 생태학적. 아니 도시가 숨을 쉬어? 어디가 숨을 쉬어 어떻게? 호흡기관이 어디 있어? 서울의 호흡기관은 시청인가? 그럼 도시 생태학적 이 말은 이제 여기 도시 생태학적 그러면 이제 버젓의 동시본이론인데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침입이란 뜻이 뭘까요?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경쟁은 서로 싸우는 거. 그다음에 천일 다른 말로 계승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고소득층이 살다가 저소득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침입이야.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공부야.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저소득자가 들어왔다. 침입. 제가 침입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애구가 침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애구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데 이질적이잖아. 이질적 요소가 들어온 게 침입이야.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얼마나 아플까? 이질적 요소가 막 들어가잖아 머릿속에. 막 안 들어오잖아. 침입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되지. 드라마 이야기 같은 거 잘 하잖아. 이질적이 아니니까. 근데 얼마나 이질적이야 지금.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싸워. 서로 싸우다가 이질적인 요소가 이겨서 이제 새롭게 바뀐 것을 천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럼 침입 경쟁 천이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죽어있는 것들은 침입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살아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게 침입이. 죽어있는 것들은 침입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의 시카고시인데 1920년대인데 미국의 1920년대 이제 시카고시의 도시공간구조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중개사를 합격해서 50년 동안 중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요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의뢰인한테. 왜 시험에 나오냐고요. 지금. 그러면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시는 우리나라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9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중반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로 막 몰려들어요. 그럼 서울에 몰려들어서 이 지역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터를 잡은다고. 그러면 1960년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몰려들기 전에 여기는 서울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중심 업무지가 있고 서울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명동이 있었고 여기 사대문 안에 서울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도시 예각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중심 업무지에 가깝게 고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중심 업무지에 가깝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게. 그럼 침입한 거야. 침입. 그래서 서울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게 된다고. 그럼 서울 사람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침입의 결과 이 지역이 시골에서 오신 저소득층으로 이제 채워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전이지대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막 혼재된다고. 그러면 이 전이지대는 침입, 경쟁, 천이가 발생했다는 소리야. 이걸 도시 생태학적으로 한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걸 버저스가 시카고시를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 생태학적이라는 말 나온다고. 지금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도시 생태학적 그러면 동심은 이런 맛이 없다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이 지역이 이제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원주민이라는 게 좀 뭐 이상한데 서울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와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돼요. 서울 시민들이 사는 곳에. 그러면 침입했다고 그래. 그럼 침입해서 서로 싸워 이제. 치고받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여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싸우다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시민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 지역이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로 채워진다고. 그걸 천이랬다고. 천이.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이 천이지대, 점이지대, 전이지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천이지대는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됐다. 이런 과정을 도시 생태학적이라 한다고.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는 그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 구조에서 보면 A각으로 한번 빠져나가 볼까요? 이 A각으로 빠져날수록 인구 밀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접근성도 낮아지고 지대가도 낮아지고 도시민의 집가가 가장 높을 거니까. 그 다음에 빈곤, 범죄율 전부 다 낮아진다고. 그럼 여기 보면 예각으로 갈수록 접근성, 인구밀도, 지대가 낮아지고 범죄율,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도 감소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버젯의 동심원이론에 가면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감소한다. 그러면 끝난다고. 무엇이 이걸 외울 필요 없다고. 모든 것이 낮아진다. 끝. 이게 버젯의 동심원이론입니다. 순서 한번 암기할까요?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동심원이론 때문에요. 요거 지우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도시공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여 년이 흘러갑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나오는데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더 쉬워요. 버젯의 동심원이론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얘하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봅시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저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 선자. 선풍기 할 때 선자야. 그러니까 도시공간 구조가 마치 부채를 펴는 것처럼 부채꼴 선풍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선형이론이죠. 왜 그랬을까?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1920년대가 시카고시의 동심원이론인데 여기서 10여 년 흘러가서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그럼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로를 따라서 도시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것을 호이트가 선형이론이라고 불러요. 선풍기 같지 않아도 선풍기라고 불러야 돼요. 선풍기 같습니까? 네, 선풍기 같다. 선풍기 날개 같다. 그래서 이거 선형이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선형이론은 도시공간 구조가 이 동심원이 깨지는 거야. 동심원이 깨져서 도시공간 구조가 이 도로망을 따라서 발달해요.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주거지역을 보자고.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은 어떻게 될까?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난 고소득자들은 도로망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다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그럼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로망을 찾아야 되고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공간 구조가 만들어지고 고소득자들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나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 가까이 있지 않나. 그걸로 끝. 자, 이제 이 두 개를 결합한 다핵심이론 나와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여기 봅시다. 이게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림인데 핵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네? 핵이 하나잖아요. 가운데요. 핵. 핵 하나. 그럼 핵이 하나면 단핵도시입니까? 다핵도시입니까? 단핵. 자, 지금부터 서울처럼 우리 인천처럼 큰 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봅시다. 그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입니다. 다핵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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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해리스하고 울만. 다핵심이론. 그럼 다핵심이론은 소도시에 적합할까요? 대도시에 적합할까요? 대도시에 적합하겠니? 대도시. 현대 대도시의 공간 구조입니다. 다핵심이론은 이것만 내. 거의 대부분 이것만. 왜 다핵이 만들어질까? 왜 다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만 낸다고. 그럼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상업기능으로, 여기는 주거기능으로, 여기는 공업기능으로, 여기는 금융산업단지로, 여기는 뭘로, 여기는 뭘로 특정한 용도로 특화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화된 지역이 생기는데 그것을 핵이 여러 개 생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다핵심이론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핵이 생긴다. 그걸 다핵심이다. 그래서 대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다핵이 성립할 것인가? 그럼 다핵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주거기능이면 주거기능으로 이렇게 특화됐다면 주택은 다 이게 몰려들어야 된다. 여기가 상업기능이라면 상업기능이 다 몰려들어야 된다. 그럼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유사업종끼리, 동종업종끼리는 흩어져야 됩니까? 몰려들어야 돼. 몰려들어야지. 그러니까 다핵심이론은 유사한 업종끼리는 여기는 뭘로, 여기는 뭘로, 여기는 뭘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상업기능이, 여기는 공업기능이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동종업종끼리는, 유사업종끼리는 집중지향성 몰려든다는 소리예요. 이걸 양립성이라고. 양립성. 양립성은 같이 선다는 소리죠. 공시법에서 양립지라고 배우죠. 양립지. 안 배웁니까? 안 배우구나. 네, 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종 업종끼리, 다른 업종끼리는 같이 몰려들면, 이종 업종끼리 몰려들면 특화되지 않죠. 핵이 생긴단 말은 특정한 용도로 이렇게 특화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종 업종끼리 몰려들면
여기에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권역이 막 혼재되어 있으면 특정한 용도로 특화되지 않는 거지. 그럼 이종 업종끼리 흩어져야지. 여기가 주거 기능인데 상업 기능이 있으면 상업 기능 너 이리 가. 공업 기능 있으면 너는 이리 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유사 업종끼리는 분산 지향성, 흩어지라는 소리지. 그럼 분산 지향성은 같이 서지 못한다. 공업하고 상업은 같이 서지 못한다. 같이 서버리면 또 어떠한 특정한 용도로 특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유사 업종끼리, 동종 업종끼리는 집중 지향성, 양립성이고 이종 업종끼리는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주로 나와요. 그럼 밑에 두 개는 시험의 출제 비중은 약간 떨어져요. 대부분이 해리스 울만의 다익 시비로 나오면 이 두 가지 시험이에요. 응? 자, 3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변호사 사무실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의 서초동입니다. 왜 서울의 서초동은 변호사 사무실이 가장 많을까요? 법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이라는 특정 시설이 필요해요. 그럼 특정 시설, 특정 위치가 필요하면 그것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지대 지분의 차이. 서울 도심에, 여러분들 서울 도심에는 간내 수공업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서울 도심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대 지분력이 뛰어난 금융업종이 몰려든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지대 지분력이 낮은 업종들은 예각으로 빠져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핵이 만들어진다. 요 네 가지가 다익이 성립한 이유, 요 네 가지만 주로 출제한다. 근데 1번, 2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끝났어. 도시공과 구조는 이걸로 끝납니다.